네, 안녕하세요. 잔명거진의 김태진입니다.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최우선시 돼야 될 게 바로 건강이란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 우리 취업 준비생들 취업을 하기 전부터 건강을 해치는 일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워낙 등록금이 비싸다 보니까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그 노동 전선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다라는 이야기죠.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라는 말이 있지만 이 말도 결국에는 건강을 생각하면서 쓰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잔명거진 오늘은요. 직무직위 백전백승으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직무별 상반기 취업 대비법, 지난주까지 이제 하반기 취업 대비법을 살펴봤고 오늘부터는 상반기 취업 대비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두 분의 멘토분들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CDC 취업 컨설팅의 박서연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첫 이제 스타트로 여러분들한테 그렇죠. 인사를 드리는 건데 네. 김태진 MC님도 새해 복 많이 새해 복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네. 이제 또 이제 여러분들 힘을 내셔서 이제 첫 시작을 이제 해봐야겠다 각오를 하셨을 텐데 저도 이 각오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좀 더 열심히 성실껏 이게 직무에 대해서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DC의 박소연 대표입니다. 네, 오늘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CDC 취업 컨설팅의 정주원 책임 컨설턴트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그 새해라는 말보다 밝음이라는 것에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네.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취업을 준비할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면접관에게 보여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은 그 면접관들이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큰 역량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저는 밝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밝음의 태도. 그 태도가 기존의 직원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여러분 이번 새해부터 새해 기운을 받아가지고 이 밝음의 자세를 이용해서 꼭 이번 상반기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CDC가 그리고 우리 방송이 같이 노력해서 꼭 좋은 결과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CDC의 정주원입니다. 우리 네. 취업 준비생들의 새해 복을 책임져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분과 함께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직무 알아볼까요, 박소연 대표님? 네, 바로 해외 영업입니다. 그래서 해외 영업은 여러분들 점점 많은 이제 포지션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그만큼 기업들이 글로벌에 진출이 많다 보니까 해외 영업이라는 직무도 이제 많이 채용을 하고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런 해외 영업이 그 현지화를 통해 상품을 해외 진출하는 것을 돕는 업무를 하는데 해외 영업하면은 상사나 그리고 포워딩 업계의 영업을 생각할 수 있지만 제조업에서도 이런 해외 영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업에 따른 그런 해외 영업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가이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영상을 통해서도 나오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 드라마를 통해서 제조업 또 해외 영업 상사에 대해서 많이 좀 익숙해지셨을 것 같습니다. 미생2가 또 연재되고 있다고 합니다. 역시나 배경이 상사죠. 예, 상사와 제조업의 해외 영업부터 우리가 구분을 하고 오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는데요. 네, 역시나 드라마에서 많이 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친구들은 이제 꿈을 갖게 되죠. 아무래도 오 해외 영업 나도 한번 써볼까 하면서 로망이 생기죠. 네, 나도 네. 이제 언어를 좀 할 줄 아는데 해볼까 해서 이제 도전하는 친구도 있을 텐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힘든 직무라고도 보시면 됩니다. 뭐 쉽게 설명하자면 이게 시간대가 맞지가 않아서 남들 출근할 때 출근하는 게 아니라 퇴근할 때 출근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는데요. 상사하고 제조업의 해외 영업이 다른 점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거래처가 해외인 이런 B2B 영업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해외 영업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선 영업에 범죄 들어오기에 당연히 고객 관리하고 제품 판매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거는 뭐 당연한 건데 제조업의 해외 영업도 있지만 이런 상사나 그리고 포워딩 업계 영업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영업을 크게 그 일반 회사에서 말하는 이제 지역 마케터 그리고 종합 상사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이런 기업에서도 지역 마케터로서 이제 채용을 하고 있고 현대차나 이런 곳에서도 채용을 하고 있는데 역시나 일반 제조나 IT 서비스 컨텐츠 회사의 지역 마케터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트레이딩과 자원 개발 그리고 프로젝트 오거나이징을 하는 상사로 구분될 수가 있는데요. 지역 마케팅은 그 본사의 마케팅 전략 가이드에 따라서 해외 판매 법인의 제품 전략을 수립하고 그리고 실행을 하면서 매출과 수요 예측을 이제 담당하는 부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항상 영업에서 중요한 것은 그 수요 예측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역시나 이런 엑셀을 잘 다룰 수 있고 기본적으로 행정에서 좀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수행이 돼야 되고요. 종합 상사 같은 경우에도 즉 정통적인 그 무역회사, 철강이나 그런 화학 등의 그런 제품과 부품을 트레이딩하거나 그 석유, 가스, 광물 등의 그런 자원을 개발 탐사 그리고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프로젝트 오거나이징이라고 해서 발전시설, 철도, 그런 항만 등에서 이런 인프라 시공 등을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해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으로 이제 개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해외 영업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챙기셨다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과연 해외 영업직이 어떤 일들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기업에서도 해외 영업직의 중요성은 뭐 말할 필요가 없죠. 글로벌 시대다 보니까. 네, 뭐 네. 요즘에 뭐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글로벌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뭐 정부에서도 뭐 FTA를 통해 가지고 그 무역을 되게 많이 늘리려고 이야기하는데요. 영업은 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곳이죠. 결국은 매출을 만들어내는 부서이고 기업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다른 주체인 고객과의 소통하는 직무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돈을 벌어준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외 영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내수 시장보다 훨씬 큰 해외 시장에서 돈을 버는 부분이 있고 고객사의 접점에서 일한다는 부분 때문에 브랜드 가치를 올린다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부에서 제품 생산 타겟에 맞게 마케팅 전략을 짜고 그 전략을 짜는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익을 많이 내려고 하는데 그것들이 또 현지화 전략이 안 맞아가지고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갭을 우리 해외 영업 쪽에서도 현지의 소통을 통해 가지고 많이 메꾸려고 많이 노력하고요. 그런 것들을 캐치를 해가지고 전략을 새로 수립하는 부분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영업 관리, 해외 영업 이렇게 하면은 너무 현지 부서이고 또 고객과 소통하는 부서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서 싫어하는 친구들도 간혹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것 좀 많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CEO라는 분들이 그냥 처음부터 바로 높은 자리에 올라갔던 게 아니거든요. 낮은 자리에서 고객들과 소통하고 그리고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지를 알고 그것들을 전략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경영 마인드가 생기고 그것들이 나중에 CEO로까지 올라가는 큰 힘이 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영업이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가장 중요한 것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많은 경험을 하고 기업의 리더로서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도 그냥 단순하게 한 직무만 있었던 사람을 높은 자리에 올려주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있었던 사람들,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 전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높은 자리까지 올려주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해외 영업은 정말 크게 중요한 직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영업의 중요성을 이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해외 영업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떤 기업에서 채용을 하고 있는지 좀 볼까요? 예, 뭐 사실 외국과 거래하는 모든 기업은 채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쵸? 예, 지금 현재 한세실업에서 뭐 수출부 해외 영업팀으로 해가지고 지금 한참 채용에 주경에 있고요. 2015년 하반기를 기준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정말 많네요. 현대자동차, 삼성물산, 포스코건설, 현대파워텍, 제일제당, 현대위니아, GS글로벌, 한솔제지, 쌍용제자. 한경자동차, 네, 도르코, 세아, 넥슨, 신도리코 등의 기업에서 이렇게 채용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네. 해외 영업하면 다 한다.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거고요. 그만큼 잘 나가고 중요한 것이다 생각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전략적인 부분에서도 TO가 많으니까 내가 어학에 좀 자신 있다, 혹은 제2 외국어 그 외에 외국어도 잘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은 조금 꼭 챙겨서 지원하셨으면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외 영업 직무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취업 준비생의 입장에서 하나씩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영업직을 지원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거기에 맞는 사람인지부터 살펴봐야 되죠. 어떤 역량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네, 역시나 해외 영업에 네. 지원한 친구들은 본인이 이제 역량과 자질 부분에서 갖춰진 부분을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요. 역량하고 자질은 달라요. 여러분들 뭐 가지고 있는 성향을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 그런 성향은 이제 자질이라고 보시면 되고 역량은 쉽게 설명하자면 그 여러분들 입사 지원서에 쓰는 맨 앞에 일종의 뭐 스펙이라고 말을 하기는 하는데 거기서 쓰여지는 그 이력사항이 바로 이제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역량은 국제무역사나 그런 무역 영어나 그리고 무역관리사 이런 관련된 자격증이 있는데요. 이런 자격증을 지금 취득을 하는 게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이런 전반적인 그런 해외 영업에 관련된 무역업이나 이런 쪽에서의 관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당연히 이런 언어 능력이 뛰어나야 되거든요. 언어는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언어가 기본이 된 상황에서 이런 역량 부분에 이제 국제무역사나 이런 전반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국제무역사가 있다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류 합격이 달라지는 당락이 될 수가 있어요. 사실 이런 무역 영어나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당연히 갖추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국제무역사는 좀 서류 합격의 당락이 좌우지되는 점은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자질 부분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이런 성취욕이나 승부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된다.
그러니까는 이런 거래처의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해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한번 알아보고 올게요. 이게 아니라 무조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떻게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해외 영업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성취욕이나 승부욕이 가장 필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현지화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현지화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한 가지 제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자면은 이거는 뭐 관련 있는 거는 아니지만 편의점에서 그러니까 작년에 편의점에서 가장 많이 팔렸던 제품이 뭔 줄 아시나요? 글쎄요, 뭘까요? 저는 아까 먹었던 건데 단지 우유 혹시 아닐까요? 바나나 우유. 오, 왜 왔어요? 네. 3위였습니다. 네, 바나나 우유가 의외로 이 그 탑 리스트에 올려져 있었는데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의외로 이제 바나나 우유가 그 정도로 인기가 많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바나나 우유가 중국에서 판매됐을 때는 이 제품이 단지로 판매되지 않거든요. 이렇게 패키지 소주팩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 현지에 맞게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단지로 이제 팔려고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렇게 소주팩으로 제시를 했던 이유가 중국의 시장에 이제 타겟을 맞춰서 한 부분이에요. 중국의 시장에서는 워낙 그때는 그 유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히 저하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단가가 맞추기가 쉽지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고가 전략으로 해서 품질의 우수성을 우리는 중국이 아니라 한국의 제품이기 때문에 이런 빙그레가 우수성을 제시를 해보자 해서 고가로 해서 전략을 제시했고 역시나 품질의 우수성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품질 보존 때문에 이제 그 패키지를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현재에 맞춰서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해외 영업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뭐 해외 시장을 아는 글로벌적인 역량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지 마시고 현지를 이해하는 현지의 그런 글로컬라이제이션 능력이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이런 해외 영업의 관심도를 더 올릴 수 있는 자질로서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이제 쉽게 설명드린 거니까 잘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야겠다라고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인 그 해외 현지의 분석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해외 영업직 지난해 채용, 2015년 채용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들은 무엇인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들을 좀 뽑아주셨나요? 네. 근데 방금 전에 그 박세현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 때문에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는데 해외 영업 이야기할 때 도전, 성취욕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본인의 단점을 낯을 많이 가린다고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게 되게 모순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조화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조금 잘 챙겼으면 좋겠어요. 너무 극단으로 몰리게 되면 이 사람은 조금 이상한 성향, 약간 사이코패스 같은 느낌도 들 수 있는 거니까 잘 조화하면서 전체적으로 보면서 조금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해외 영업직에 관련해가지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조금 채용 프로세스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1번 직무랑 다 마찬가지로 직무 역량, 기반 역량, 인성, 그리고 로열티를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인재를 평가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평가하는 요소는 기업마다 조금씩 채용 프로세스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대표적인 예로 포스코 건설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포스코 건설 같은 경우에는요. 크게 5가지 평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AP 발표, 두 번째는 역사 에세이, 세 번째는 토론, 네 번째는 직무 적합성, 다섯 번째는 조직 적합성 등을 채용 과정에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체크하고 있는 것 같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LP 발표 같은 경우에는요. 분석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보려고 하고요. 그것은 조금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거랑 연결한다면은 기반 역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역사 에세이 같은 경우는요. 이런 질문들이 나왔어요. 임시정부의 활동과 역사적 의의, 훈민정음 창제의 시대적 배경과 의의, 특징과 같은 질문으로 이렇게 많이 물어봤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이야기고 뭐 한국사 2급 정도를 준비했다면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건 역시 기반 역량을 물어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토론 같은 경우에는요. 상대방의 논거에 대한 타당한 반박을 내놓을 수 있는가, 즉 커뮤니케이션 역량이랑 논리력을 보고 있고요. 네 번째는 직무 적합성, 직무 역량과 직무 로열티, 인성을 보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조직 적합성 같은 경우에는 조직에 대한 로열티, 그다음에 인성을 보기 위한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요즘 채용 과정이 정말 많이 복잡하고 기업별로 정말 많이 다르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그 기업에 맞춰서 준비하시게 되면은 정말 할 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 많이 느끼시나요? 지금
1월 달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런 것들을 조금 단순화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접근하시면서요. 어떤 질문들을 왜 이런 질문들을 했을까? 이것들을 물어보려고 하는 부분들이 어떤 것일까에 좀 집중을 하셔가지고요. 그것을 중심으로 좀 준비를 하신다면 좀 더 간편하게, 좀 더 빠르게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능처럼 유형별로 네. 이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네. 말씀이신데 작년에 채용할 때 실제로 좀 이슈가 됐던 화제가 됐던 어떤 질문이나 그런 평가 방식이 있었나요? 뭐 제가 뭐 해외 영업 관련해 가지고 보다 보면은 뭐 SPC 기업이 정말 좀 재미있는 평가를 많이 하더라고요. 뭐 SPC? 네, 뭐 오감 체험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맛 체크하고 뭐 향 체크해가지고 어떤 건지 아무래도 기업 특색이 이제 고객들에게 좀 더 전문화되고 좀 더 다양한 특색이 있는 제품을 제출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체크하는 부분인데요. SPC 갔던 이제 면접 해외 영업으로 갔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 프랑스 전공이어가지고 프랑스 전공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갔대요. SPC가 이제 파리에 이제 파리 바게트도 이렇게 파리 하고 바게트. 예, 예. 그렇게 항상 이제 해외 진출을 되게 많이 하고 있으니까 프랑스 친구들을 이렇게 채용을 따로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 중에 이제 맨 처음에 면접 질문으로 뭐 인성 관련해가지고 뭐 너는 어떤 경험을 해봤니? 뭐 어떤 부분에 좀 집중을 많이 했니? 우리 회사랑 어떤 게 됐었니? 이런 질문을 많이 했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프랑스에서 한 10년 정도 살았나 봐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자랑하고 싶은 거죠. 나는 프랑스에서 되게 잘한다. 그러니까 모든 질문을 프랑스랑 이렇게 연결해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질문자의 의도가 아니라 프랑스만 자꾸 이야기하다 보니까 면접관이 화가 난 거죠. 네가 그러면 얼마나 프랑스 잘하나 한번 보자. 예. 앞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건 모두 다 프랑스로 대답하십시오. 여러분 모두 다 프랑스로 합시다 하면서 면접관이 정말 유창하게 프랑스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이 못 알아들 정도 너무 잘해가지고 당황했다고 하던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면접하는 것 자체가 자랑하기 대회가 아니거든요. 너무 자랑하면서 잘난 척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어느 정도 역량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런 역량은 왜 가지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나는 우리 회사 어떻게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이유 때문에 준비했다는 걸 이야기하셔야 되는 거지 자랑하는 건 아니니까요. 너무 나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네. 이거 어필이란 것은 본인이 하는 것만큼이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느껴지게 하는 게 네.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의 어떤 컨트롤을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취업 과정별로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자소서겠죠. 문항이나 평가에서 그 해외 영업직만의 특별한 질문이 있나요? 네, 역시나 가장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글로벌 역량을 물어보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현대 파워텍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조금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남다르게 질문을 했는데 과거에 경험했던 이문학적 충격을 서술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문화적 충격을 극복했는지 서술하세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딱 보면은 충격? 이렇게 보면서 진짜 이렇게 충격받은 거 뭐가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나 이런 거 없는데 하면서 살이 없어요 하면서 고민을 엄청 많이 하는데 네. 항상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 질문을 보시고 어떤 대답을 원할까 이런 원투적인 부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러한 질문들은 글로벌적인 역량을 물어보는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본인의 글로벌적인 그런 역량과 자질을 작성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서 제가 뭐 현재화적인 부분을 이해하는 능력이라든가 그리고 언어는 당연히 기본인 부분이니까 이런 상대를 타문화잖아요. 타문화를 이해하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의 그런 강점을 잘 어필하시면 되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굉장히 좀 특이하면서도 특별한 질문이고 해외 영업직 지원할 때는 이런 질문 정도는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소서상에서 말이죠. 또 다른 사례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아까 뭐 말씀하셨던 거랑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국내 영업과 다른 부분을 이렇게 묻는 질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직무 로열티, 역량에 관련 질문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해외 영업과 국내 영업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는데요. 이거 팁을 살짝 드리자면요. 당연히 현지화적인 전략은 분명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현지화라는 이야기는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별화 전략에서는 약간 실패했다고 보거든요. 현지화뿐만 아니라 외국이라는 것에 집중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건을 보내야 되고 그다음에 대금 수수료가 대금 송금이 원화가 아니라 이종통화인 달러나 엔화나 뭐 이렇게 유로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결제 방식에 따라서 뭐 금융 수수료나 환 리스크 노출 정도가 상당히 많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영자적인 마인드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 조금 많이 이야기하면서 현지화 전략, 중요한 건 현지화 전략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플러스 현지화 전략을 좀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소서상에서 해외 영업직만의 특별한 질문들을 평가 항목들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면접이겠죠. 네, 해외 영업직의 면접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질문 중에서 좀 네. 난처한 질문을 한번 제가 예시를 들어볼게요. 그 해외 영업에 이제 지원을 당신을 했는데 기획이나 인사 업무 이런 다양한 게 있다. 이런 건 하고 싶지 않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허. 네, 그렇다면은 도대체 이거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러게요. 이렇게 뭐라고 말해야 선택을 될까? 네, 예.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물론 내가 소신 있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거는 맞지만 좀 접근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성향을 이제 빗대어서 말을 전략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팁을 제가 가이드 드리고 싶은데 해외 영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먼저 이제 접근을 하는 게 좋습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보죠. 해외 영업에서 가장 필요한 자질은 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도전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예시를 잠깐 들어도 되고요. 네. 그리고 인사 업무는 이런 도전적인 그런 좀 승부욕보다는 좀 체계적이고 그리고 보수적인 이런 공정적인 부분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일도 잘 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해외 영업을 보았을 때 좀 더 제가 이런 승부를 걸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그 회사 입장에서는 저의 이런 다른 강점을 보시고 다른 직무로 이제 배치를 하는 게 배치를 하는 게 좋다고 판단을 되신다면은 물론 그 일도 잘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시면서 해외 영업에 내가 더 맞다고 생각은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저의 다른 강점에 있어서도 본다면 더 잘할 수 있다 하면서 양방향을 잘 조율을 하시면서 이제 접근하셔서 대답을 하시면은 좋은 베스트가 될 거라고 판단이 되네요. 네. 나는 이렇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직무에 맞는다. 그러나 회사가 날 이렇게 평가했다면 그 일에 따르겠다. 정도로 이제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하셔야 되겠군요. 네. 말할 때 이제 체계적으로 말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기업별로 면접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뭐 인성 면접이라든지 토론 면접 같은 거. 토론 면접에서는 좀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토론 면접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기 조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토론회 했을 때 법 표면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쟁점을 잡아가지고 그 쟁점 안에서 근거들을 이야기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좀 예를 들면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거는 사실 약간의 에피소드일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 바로 직전에 현대파워텍에서요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판옵티콘 그리고 영화 킹스맨에 나오는 마이크로칩과 같은 조직 통제가 조직 관리 측면에서 순기능인가 역기능인가라는 질문을 했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처음 들었을 때. 그러게요. 판옵티콘은 뭐고 영화 킹스맨은 뭐지? 난 안 봤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아무튼 여러분 너무 또 취업 준비한다고 해가지고 뭐 세상을 안 바라보고 또 상식적인 부분을 좀 버리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같이 다른 것도 같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그렇게 했답니다. 모두가 4명이 들어갔는데 4명 다 반대를 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면접관도 당황하고 하늘도 울고 우리도 울고 다 같이 울었다고 이야기하던데 이 문제의 표면적만 보시게 되면 되게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데요. 이럴 때는 단수나 그 가치관의 문제를 좀 잡고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를 조금 치환해 보면요. 효율성, 조직 체계가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개인의 인권, 다양성이 중요한가 이 문제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준비하실 때 여러분 스터디 하실 때 쟁점별로 논의를 잡으시고요. 준비를 하시면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라면은 아마 단기적 측면, 장기적 측면 그리고 상위 가치관 이 3가지 분류를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그 상황에 대해서 근거를 딱 이야기하시기보다는요. 이것들을 물어보는 부분, 이것을 찬반으로 나눌 수 있는 큰 쟁점이 무엇인가에 먼저 집중하시고 이야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해외 영업직 채용의 특징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올 상반기 채용을 예상해 봐야 될 텐데요. 못다 하신 말씀 그리고 또 이런 부분만큼은 준비해라. 끝으로 한 말씀씩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연 대표님부터요. 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언어를 잘하는 친구들한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언어를 잘한다고 해서 저 이런 언어를 잘하고 이런 언어를 구사할 수 있습니다. 아까 SPC의 프랑스어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실 텐데요. 사실 기업에서 필요한 거는요. 언어를 유창하게 하는 부분을 기대하기보다는 그 언어를 비즈니스와 결합을 했을 때 그런 비즈니스적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언어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사실상 여러분들 당장 가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부분을 이제 제시하기보다는 내가 진짜 업무에 있어서 잘할 수 있는 부분을 강점으로 비추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영업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기본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아까 엑셀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잘 다룰 수 있는 능력이 더 필요하고 그리고 무역업에 대한 관심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언어는 당연한 부분이고 그리고 언어. 여러분들 자체가 이제 승부욕이나 성취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면접을 볼 때도 조금 더 이제 그러니까 좀 더 내성적인 성향보다는 네.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그리고 시차 정도 잘할 수 있는 체력적인 부분도 좀 보여지는 외면적인 성향도 나타내면은 베스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언어와 함께 준비하셔야 될 마음가짐 설명해 주셨고요. 정주영 컨설턴트도 간략하게 한 말씀 전해주실까요? 네, 여러분 영업, 해외 영업 이 둘 다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할까 좀 생각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결국은 영업을 한다고 누군가에게 물건을 파는 부분이잖아요.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니즈,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이야기 흐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만 보고 지금만 바라보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세상과 좀 소통하면서 어떤 흐름이 흘러가는가 이런 회사 노키아라든지 뭐 대우라든지 뭐 그런 회사들이 되게 잘 나가다가 갑자기 안 좋은 경우가 이렇게 오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 그리고 우리 회사들이 어떻게 해야 잘 나갈까? 이런 부분들 좀 많이 집중하면서 흐름에 많이 집중해서 보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그것을 나의 이야기와 연결 많이 했으면 좋겠거든요. 항상 보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잔매거진 계속해서 작지만 강한 기업, 우리 강소기업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듯이 재무 상태를 알기 위해선 이곳에 가야 된다고 합니다. 재무 상태뿐만 아니라 인생의 목표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곳인데요. 재무 주치의들의 일터 한국재무설계입니다. 이곳의 직원들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두 사람은 지금 재무 상담 중인데요. 이 고객분은 재무 상담을 받으면서 특별히 많은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내 월급은 항상 부족하기만 할까? 돈은 버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은 점점 늘어만 가고 그런 상담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인생에서 가장 큰 목표 없이 하루하루 그지한적으로 살아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다는 걸요. 단순히 재무 상담이 아니라 인생 상담이라는 걸요. 한국재무설계는 2006년 걸음마 단계에 불과했던 재무설계를 국내에 적극 도입하여 새 지평을 열었는데요. 10년이 채 되지 않은 짧은 기간에 업계의 선두 기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요즘 금융문맹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금융상품이 너무너무 복잡해져서 일반 개인들, 서민들이 금융상품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금융문맹이라고 말을 합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금융상품이 개인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 높아만 갑니다. 이러한 그 금융문맹의 시대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게 금융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금융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고민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 한국재무설계는 이러한 금융문맹의 시대에 체계적이고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금융 서비스를 서민들에게 제공해주고자 한국재무설계를 설립을 하였습니다. 대표님의 말처럼 재무설계는 우리에겐 좀 생소한데요. 재무설계는 무엇이며 이곳에서 하는 일은 무엇인지 팀장님을 통해 조금 더 알아볼까요?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위험이 높아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개인 고객들은 수많은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개인들이 뭔가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 것이고요. 금융에 대한 전문가들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 회사는 이런 금융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곳입니다. 우리 재무설계사들은 실제 고객님들을 만나서 고객님들의 인생에 어떤 목표가 있는지 목표를 세워드리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를 세워드리고 거기에 맞춰서 점검을 해드리고 그걸 달성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재무설계는 다수의 개인 고객뿐 아니라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포스코, LG 디스플레이 등 국내 대기업과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공기업을 비롯한 50여 개의 회사를 대상으로 재무설계 교육 및 임직원 재무설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재무설계가 무엇인지 잘 알았죠? 재무설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성인데요. 회사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교육의 종류도 다양하고 수준도 매우 높습니다. 전문성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신입교육부터 매월 전문가 교육과 그리고 매주 하는 제휴사 담당자 교육 그리고 내부 강사 교육 등으로 저희들은 최고의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머리를 맞댄 직원들의 회의가 한창인데요. 회사 곳곳에서 이런 회의 장면을 수시로 목격할 수 있습니다. 어떤 회의일까요? 네, 저희는 지금 팀 세션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제 제가 진행한 고객 상담건을 사례 공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객의 연령이나 환경 개성 등이 워낙에 다양하기 때문에 아무리 저희가 뛰어난 재무설계사라고 할지라도 많은 고객을 상대하다 보면 한계가 조금 있거든요. 그런 점들을 이런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과 실전, 회의를 통해 축적한 재무 관련 정보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직원들이 저술한 책만 해도 20여 종에 이른다는데요. 재무설계사를 일하면서 재무 교육을 하게 되고 또 상담을 하게 되는데요. 그간의 그런 경험들을 동료들이나 아니면 이제 금융 소비자분들과 이제 많이 접하고 싶었고 이제 나누고 싶었는데 거기에 가장 좋은 게 책이잖아요. 그래서 한 4년 정도 총 4권의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이제 쓴 책들이 이런 이제 재무설계 학교라는 이런 책인데요. 그 책을 쓰다 보면은 굉장히 낯설고 또 어떻게 하지 막연했었는데 저희 회사 이제 동료분들이나 선배분들이 책을 쓰신 분들도 많고 또 그런 계획을 가신 분들 많아서 아주 큰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한 회사에서 이렇게 많은 책이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회사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 살만한데요. 직원들의 노하우는 개인의 자아 실현으로만 그치지 않고 사회 나눔 실천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서울시내 특성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재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교육기부단으로 위촉이 되었거든요. 보통 특성화 고등학교 친구들이 취업하고 난 다음에는 재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들은 그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좋은 습관을 알려주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갔다 오면 아무래도 애도 개인의 전문성과 능력을 강조하는 회사답게 한국재무설계에서는 휴가도 개인의 재량이라고 하는데요. 음식점은 뭐 이제 프랜차이즈 음식점은 여기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상무님은 그런 점을 적극 이용해 특별한 여행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또 이렇게 길게 여행을 다니고 싶었던 이유 지난 여름휴가 때 5주 동안 가족들과 함께 미국과 캐나다를 여행하다 왔는데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업적과 성과에 따라서 평가받는 회사이기 때문에 내가 할 일만 정확히 할 수 있고 또 일정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긴 기간이었지만 가족들과 굉장히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자유롭게 일정 조절하고 성과에 따라서 평가받는 것이 오히려 제 적성에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전문성이 중요한 일이라 회사의 문턱이 다소 높아 보이기도 하는데요. 신입사원인 광선 씨는 어떻게 그 문턱을 넘어서고 입사할 수 있었을까요? 비결이 뭔가요? 저는 대졸 신입 재무설계사 양성 전문 과정인 인턴십을 거쳐 입사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은행과 같은 금융권 경력직 분들이 많이 입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재무설계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대학교에서도 관련 학문을 다루기 시작하면서 체계적으로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일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런 회사 방침에 따라서 저와 같은 인턴 채용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운만 좋아서 들어갈 순 없겠죠? 그렇다면 한국재무설계에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조건은 무엇일까요? 네, 지금과 같은 복잡한 금융 환경에서 고객들을 상대로 굉장히 많은 정보와 도움을 드리려면 아무래도 금융 분야의 전문 자격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회사는 전체 구성원의 70% 이상이 금융 관련 전문 자격을 보유하신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관련된 자격, AFP나 CFP 자격을 가지고 계시면 훨씬 더 유리하겠죠. 하지만 그런 자격이 없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 회사에 입사하셔서 교육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습득하실 수 있고요. 더 중요한 능력이라고 하게 되면 고객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고객으로부터 진정한 신뢰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 또 그런 어떤 자질들이 있으시다면 아마 우리 회사에 오셔서 더 많은 성공을 거두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행복한 부자가 되는 것이 바로 직원들이 이루고자 하는 최종 목표라고 하는데요. 그 목표를 위해 노력과 열정을 아끼지 않는 한국재무설계 직원들의 모습에서 밝은 금융의 미래가 엿보입니다. 이제 평생 직장의 개념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떤 직장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직업을 선택하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라는 거죠. 평생 직업은 어떤 직장이 나를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 나를 보호해 주는, 즉 전문가의 반열에 오르는 그런 것을 평생 직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지금부터 뭔가 직장을 선택을 하실 때 직장보다는 직업을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100세 시대에 가장 그 유망한 직업 중에 하나가 재무설계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재무설계사로서 능력과 기술을 함양을 한다라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개인의 발전을 적극 장려하고 자아 실현까지 도와주는 회사. 그래서 한 사람의 직장인이 아니라 직업인을 만들어내는 회사 한국재무설계. 고객의 인생과 행복까지 설계하겠다는 건설적인 현장이 새로운 비전을 지닌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평생 직업의 의미를 새길 수 있었던 기업이었습니다. 오늘의 강소기업 한국재무설계였습니다. 잔매거진 1부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